예. 그리 책의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는 그릿이 있는가? 예,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1부는 그릿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부는 그러니까 1부에서는 그릿이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2부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라는 이야기고요. 3부에서는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여기에서는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나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간략하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부에서 그릿이란 무엇일까? 그릿은 성공의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성공의 어, 그리고 태도라는 것이 애티튜드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네버 기브업이죠.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그릿이 성공의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래요. 근데 그 필요 조건에 중요한 게 태도, 애티튜드 이야기하죠. 태도라는 거죠.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력, 그리고 근면했다고 얘기해요. 결국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아마 뒤에 이야기하는 내용들하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저는 이게 참 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화면 공유를 중요해 버렸네요, 제가. 네, 김민숙 선생님은 시간 되시면, 그 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유 중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주석 달기를 눌러야 되는데, 재능보다 두 배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력.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노력에 대한 거를 쫙 설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재능 하고 여기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쓰여 있는데 결국 여,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식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면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다. 그리고 기술 곱하기 노력이 성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재능 곱하기 노력인데 성취는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이 그냥 노력이 아니라 노력의 제곱이에요. 노력의 제곱. 노력의 그 위에 노력을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 네 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두 배, 네 배, 여덟 배, 16배가 그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제곱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게 그릿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 워런 맥켄지라는 부회가 이야기를 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도예가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재능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1만 개 이상의 작품을 만드는 장인이라는 거예요. 1만 개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존 어빙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임혁 선생님 되게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난독증이 있는 작가였었는데요.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까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내가 가장 잘한 것은 뭐다? 수도 없는 고쳐쓰기다. 내가 가장 잘한 거. 그러니까 난독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는 없이 고쳐 쓴 거예요. 우리 이민기 교수님이 생각의 각도를 왜 그렇게 밑줄을 못 긋게 제가 책을 만들어 놨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민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책이 원래 생각의 각도가 엄청 두꺼운 책이었다. 근데 그거를 100번 이상을 고쳐 쓰면서 줄여놓은 거다. 그리고 줄여놓되 어떻게 줄여놨냐 하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줄여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밑줄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밑줄을 긋다가 포기했어요. 우리 이미옥 선생님도 그거 느낌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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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민규 교수님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해 주시더라고요. 참 음. 멋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디 앨런, 영화 배우이자 감독. 이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만두지 않는 그 힘,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으로 당신의 그릿을 측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정에도 끈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내가 목표를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뭘 해야 된다? 경로 변경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나가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바꿔야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부산에 가면 해운대에 뭐뭇이 있어가지고 내가 글로 가려고 차를 출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가다가 정보를 들었어요. 그게 지금 목포로 이동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목포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부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부산으로 가는 그건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지면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인과 일반인이 일반인을 구분하는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 책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동기부여다. 그건 뭐냐 하면 확고한 목표, 여기도 나오죠. 확고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노력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들어보셨죠? 우리 이야기 앞에서 했던 거 뭐죠? 그 금방 봤는데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우리 공식 있잖아요. 공식. 재능 곱하기 노력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재능과 노력이 결국은 어떠한 목표점을 잃어버려서 가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고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 두 번째는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이거는 내가 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될까? 이거는 그냥 버리자. 이런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지력과 인내심의 정도, 결국 결단력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리고 여기서는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는 건데 여기는 이제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 있어도 뭘 한다고요?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 성향과 끈기와 집요함과 완강함을 가진 사람이 위인이고요. 어떤 장애물이 오면 그것에 앞에서 그래, 아유, 내가 뭐 그렇지. 여기까지가 나의 끝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을 짓고 끝을 맺는 경우들이 사실상 되게 많아요. 예, 그 얘기를 그릿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릿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쵸? 그릿의 성공의 필요 조건은 태도다. 그리고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당신의 그릿을 측정하라라는데 일반인과 그 위인의 구분은 결국은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결단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릿이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릿이 성장은 나이가 들수록 그릿도 성장한대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요게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우리 60대 되신 분들 우리 그 5, 60대 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122쪽에 그릿의 이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릿이 높은 성인은 60대 이상이고요. 낮은 성인은 20대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렇게 돼 있어요. 20대는 그릿이 낮고요. 60대 이상.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그릿도 나이가 들수록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 같아요. 어렵다고 내 인생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인생의 나이대가 들면서 그러잖아요. 내공이 생기잖아요.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는 요새 우리 민섭쌤 보면 아이하고 이렇게 멋지게 동행하는 모습들 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그분의 컨디션을 봐야 됩니다. 전에는 그분의 컨디션을 봤겠냐고요. 내 컨디션만 생각했겠지. 근데 지금은 그분의 컨디션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겠죠. 당연히 그거는 모든 인간은 동물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느낌으로도 알아요. 그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릿을 기르는 네 가지 방법을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릿을 기르는 네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관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릿도 연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명확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희망. 우리 요즘에 희망 메신저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하고 있죠. 예, 그릿을 네 가지 기르는 네 가지 방법이 관심과 연습과 목적과 희망을 예, 요거를 가지고 예, 자신의 그릿을 키워갈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그릿도 키워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그릿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가야 돼? 포기도 하지 마야 되고 명확한 목표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나를 만들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참 멋진 이야기 하죠. 어떤 이야기예요? 관심사를 분명히 하래요. 그래서 열정은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라고. 열정이 아까 우리 그거는 타고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성격 아니야?
긍정적인 사람, 낙천적인 사람은 열정이 있는 것 같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열정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사를 파헤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예,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아빠가 인내심이 많을까요? 엄마가 인내심이 많을까요? 아빠가 관심이 많을까요? 엄마가 관심이 많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를 얘기하든지 모점을 먼저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나은정, 기른정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그게 예,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뭐, 뭘로 다른죠? 질적으로. 양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다면 뭐라고요? 의식적인 연습을 하래요.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그래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라고 하고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연습에 기쁨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식적인 연습을 어떻게 하면 100% 활용할까? 여기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그랬는데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법은 여기서도 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거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요. 명료하게 진술된 도전적인 목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료한 목표예요. 명료한 목표. 그리고 완벽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설정했으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리고 이 반성과 개선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반성과 개선은 제가 생각할 때 반성과 개선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요거는 또 다른 말은 저는 성찰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예, 반성과 개선은 성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이고 이 마우스로 해야 되는데. 엄마? 예, 여기에 반성과 개선은 성찰이다. 아니 저기 반성과 개선을 동반한 반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그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명료하게 진술된 목표, 명료한 목표, 그 다음에 집중과 노력, 죄송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그 다음에 반성과 개선, 성찰을 통한 이런 반복이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3부에 3부 오타 났네요. 아니 2부 맞죠? 참 2부. 이게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고 있습니다. 2부. 예, 포기하지 않는 나의 또 다른 것은 높은 목적 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결국 더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요. 그리고 천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노력과 또 하나 뭐죠?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목적의식이 생긴다. 이거는 아마 우리 누구도
그쵸? 동의하실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할 때 재밌고, 끝까지 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목적의식을 기르는 세 가지 방법. 좋아하는 일 할 때 목적의식이 생기는데, 목적의식을 기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핵심 가치와 연관성을 증대시킬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이 생긴다 그랬는데 높은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사회의 긍정적인 기여와 자신의 핵심 가치와 연관성을 증대시킬 방법, 그리고 목적이 확실한 롤 모델을 찾으면 목적의식을 길러준다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죠. 목적의식을 기르는 세 가지 방법이 내가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지? 그리고 내 핵심 가치와 연관성을 어떻게 증대시키지? 그리고 목적이 확실한 롤 모델을 찾아서 한번 따라보자 라는 것이 목적의식을 기르는 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자세가 오뚜기잖아요. 그리고 희망을 품어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로막힐 때, 잠깐만요. 제가 문자 하나만 좀 보내고요. 네.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로막힐 때, 여러분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로막힐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게 이제 우리 아까 뒤에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도 어떻게 보면 맥락이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낙관적인 사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이 아까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 몇 쪽이었죠? 243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잘했어. 더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성장형 사고방식과 그릿을 약화시키는 거냐, 그릿을 강화시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릿을 약화시키는 거는 어떠한 정체성, 그리고 뭐 이렇게 타고난 거, 뭐 이런 거,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격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은 약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강화시키는 거는 그런 부정적,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고정 마인드셋이죠. 고정 마인드셋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과 같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한번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던 거 한번 보시면 한번 아까 읽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그릿을 약화하는 표현은 너는 타고났어. 타고났대요. 마음에 든다. 타고나서 너는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든다. 그런 거고요. 그릿을 강화하는 표현은 열심히 배우는구나. 마음에 든다. 네가 열심히 배우는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타고난 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또 예를 들면 적어도 노력은 했잖니? 그리고 참 잘했어. 굉장한 재능이구나. 어려운 거야. 실행 못하더라도 상심할 것 없어. 실행 못하더라도 상심할 것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뭐예요? 저는 곰곰이 보니까 그게 그만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그릿을 강화시키는 표현들은 결과가 안 좋았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을지 이야기해 보자.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참 잘했어. 더 개선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려운 거야. 아직 못한다고 해서 상심할 거 없어.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릿을 약화시키는 방법과 강화시키는 방법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경계하라. 우리가 가장 되게 많이 쓰는 것이 뭐죠? 언행 일치잖아요. 그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많아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 낙관적 사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그릿을 약화시키는 문장하고 그릿을 강화시키는 문장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위로한다고 그래. 그만큼만 해도 잘했어. 이렇게 해서 그 나의 행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법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념을 새롭게 해라. 자신의 신념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낙관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해라.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그립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3부에 보면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릿을 길러주는 양육 방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릿을 길러주는 양육 방식, 그러니까 내면이 강한 아이, 여기는 말 그대로 내 내면에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책의 내용을 보면 진짜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가만히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내 내면의 내 내면의 안에 있는 그 아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기들이라는 것도 아동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영어의 아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거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릿을 길러주는 양육 방식, 자녀들에게도 멘토가 필요하고 현명한 교사가 필요하고 지지자가 필요하듯이 내 자신한테, 내면의 아이한테도 멘토가 필요하고 현명한 교사가 필요하고 지지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릿을 기르는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릿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특별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만들어야 할 마음의 근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릿이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런 어떤 반복적인 활동을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특별 활동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근력도 키우는 거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하고 그 잠재의식을 통해서 내 내면의 아이를 더 강하게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저는 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면의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느냐면 강력한 그릿 문화의 힘이다. 훌륭한 팀이요. 훌륭한 선수를 만든다고 해요. 우리가 이 프로축구 특히 손흥민이 진출해 있는 그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요. 손흥민이가 꼴찌하는 팀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어서 그만큼 올라갔는데 토트넘이 손흥민, 케인이 있으면서 항상 4강을 유지하는 그런 팀이 됐어요. 강팀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승까지 가려면 맨시티나 이런 데를 가야 된다는 거죠. 홀랜드라는 그 친구가 맨시티에 가가지고 엄청난 골을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민재 같은 친구가 지금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프리미어 리그로 가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스페인 리그, 마드리드나 이런 레알이나 이런 데로 가려고 하고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데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최고의 팀들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최고의 팀에 가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릿을 배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천재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릿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릿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봤고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아주 깊이 있게 짚어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짚어봤는데도 한 30분 걸리네요. 그죠? 재밌어요. 시간이 이렇게 금방금방 가고요.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 우리 박 교수님이 지금 대화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아마 지금 그 형제들끼리 엄청난 우리 6남매인데요. 장난 아니에요. 뭐, 늘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래서 열띤 토론도 하고, 하여간, 그, 들어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잠깐 물어보고요. 될 수 있으면 소그룹 나눔 잠깐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민섭쌤 소그룹 잠깐 하고 나가셔도 되죠? 네. 계셔도 돼요. 내가 이거 끄면 되니까 잠깐. 네. 부끄럽네. 네네. 그 소그룹 부끄럽, 잠깐. 예. 관계 없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소그룹 잠깐 한번 나누고요. 그래, 오늘은 짧게 나눌게요. 미셸 소그룹 못해요? 그러면, 하여간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나누죠, 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소그룹 한번 잠깐 해보죠. 뭐. 그래도, 네. 잠깐만요. 네. 소회의실 잠깐 들어가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회의실 1번 방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얘기로 네, 대문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서정이 무려 50전이 와서 등을 못 탔기 때문에 목욕탕을 갔어요. 네, 떼를 떼미한테 등 좀 밀어달라고 떼미한테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갖고 떼미 아저씨가 등을 막 사오정 등을 밀는데 닦아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닦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떼미 아저씨가 화가 나갖고 사오정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진수의 말이 마이크가 멀었다가 가까웠다 해갖고 들렸다가 안 들렸다 그랬거든요. 저만 그게 그랬나? 사후적 얘기라 그래요. 사후적 얘기라. 아,
아, 그래요? 맞아요. 중간에 안 네. 들렸어요, 자꾸. 제가 그래서 어.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안 들렸어. 어, 마이크가 때를, 네. 마이크가 왜 그러지? 어쨌든, 예,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하여튼 얘도 처음 선생님이 들었거든요. 가까이 할 때는 들렸다가 요렇게 하면 안 네. 들렸다가 해갖고 중간에 말이 그러니까 네. 그 사우정이, 주인숙이 사우정인지 아닌 누가 사우정인지. 네. 사우정이 열심히 때를,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밀고 있는데, 닦아도 때가 나오니까, 이 때밀 아저씨가 화가 나갖고, 사우정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뭐라고 했을까요? 너 때 안 미니? 모욕 안 하니 뭐. 평상 뇌를 굴려요. 우리 그릿을 굴리셔야지. 성장 마인드가 되는 그렇게 고정 마인드가 되면 안 됩니다. 성장 마인드. 네 몸도 사우정이냐? 아 진짜 어려워. 야, 너 지우개지? 지우개지? 네, 우리가 몸만 때를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때도 닦아야 된답니다. 예, 마음의 때는 뭘로 닦을까요? 네, 지우개로. 마인드로. 마음의 때는 웃음으로 마인드로. 닦으면 됩니다. 웃음으로. 네. 뒤에, 웃음으로. 두 번째 이게 돼버리다. 마음의 때는 웃음으로. 네, 마음의 때는 웃음으로 닦아야 됩니다. 지금 활짝 웃으면서 마음의 때를 닦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웃음 발사!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사우정. 때를 활짝 네. 지워버리고. 근데 사우정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사오정입니다. 예. 사우정이. 그래, 사우정은 아저씨가 때밀이야 해야 되는군요. 아줌마가 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또 월요일 날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몇 네, 시에 가요?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못 나옵니다. 주간이에요. 주간. 네. 주간. 아이고 참. 하여튼 다음 교수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시간 보내십시오, 가족과. 네. 네.